네, 자,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를 통해서 시장에서 모아놓은 이 정보 중에 가장 핵심들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는 어쨌든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 실적이 확실히 종목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개장하기 전에 체크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실적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 딱 맞았죠. 테슬라가 급등했습니다. 20% 넘게 올라갔죠. 2013년에 이번에 테슬라 상승세보다 좀 더 높았던 상승률은 있었는데 그때는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승분으로는 이번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전체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안으로 다시 들어갔죠. 테슬라의 실적은 어제 장 마감하고 나왔죠. 그래서 시간 외거래에서 이미 폭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크게 오를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예상은 할 수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죠.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 나스닥을 이끌었습니다. 테슬라 사실 거의 한 종목의 힘으로 나스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선 테슬라 상승에 대한 요인을 좀 살펴보면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질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원했었던 그야말로 가려운 부분을 싹싹 잘 찾아서 좀 긁어주는 앨런 머스크가 상당히 좀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시장이 두 번 실망을 했었죠. 이번 실적 말고 그 전 실적했을 때 인도량이 기대치보다 좀 못 미친다. 그러니까 생산 많이 해도 많이 팔아야 되는데 파는 속도가 좀 더딘 것 같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보택시를 공개했을 때 로보택시에서 사실 시장이 궁금했던 건 얼마나 잘 팔릴지 이걸 이용해서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할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했었는데 그냥 로보택시 딱 만들어내고 이 시장이 원했었던 답변이 없었죠.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실적에서는 우선은 이익단이 잘 나온다라는 점 매출액은 조금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조금 떨어졌어도 전체 매출액에서 이 저가형 모델들이 테슬라는 합류를 하고 있죠. 저가형 모델들이 한 개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가형 모델이다 하면 1억이 넘는 국내를 따졌을 때 1억이 넘는 이런 자동차보다 지금 한 6천만 원대 이런 자동차들이 등장을 했다는 건데 당연히 대당 매출액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액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진율 자체는 좀 순이익단,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자체는 좋아졌다라는 점. 그러면서 저가형 모델들이 이제는 힘을 발휘하고 있구나. 테슬라 걱정 좀 덜 해도 되겠네 라면서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 전기차의 판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시장은 좀 안도했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 로보택시도 한마디로 일축했죠. 잘 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이 같이 만족을 하면서 이번에 테슬라의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죠. 다른 지수들은 사실 강보합,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이었고 나스닥이 0.7% 테슬라 거의 한 종목의 힘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올라갔다라는 점은 좋았는데 테슬라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쏠렸죠. 그러면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종목별로 좀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좀 오르고 어떤 종목들은 좀 떨어졌는데 오른 종목의 상승폭과 떨어진 종목의 하락폭이 다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의 수급이 많이 쏠렸고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 분위기 나빠진 건 아니지만 반도체 안에서도 이 종목별 좀 차별화 움직임, 크진 않았지만 차별화 움직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는 어제 좀 아쉬웠어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의 분위기를 이어가지는 못했고 이 전날에 반도체에 좋았던 분위기도 좀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2600선 당연히 이 2600선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원 순매도를 했고요. 어제 외국인은 장중에 매도 금액이 계속 커졌죠. 점점 커지면서 6천억까지 좀 확대라는 코스피 기준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매도 금액이 제일 많이 집중이 된 게 사실 삼성전자였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SK 하이닉스는 호실적이죠.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도 3분기도 좋고요. 연간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이 세 종목은 그야말로 정말 잘 나갑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한 실적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날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으로도 내년에도 HBM, AI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HBM에 대한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수급만 보더라도 SK 하이닉스가 1,734억 원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삼성전자는 6,564억 원 순매도고요. 외국인의 순매도 다 삼성전자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삼성전자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파는데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더 팔고 국내 시장 팔았지만 SK 하이닉스는 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테슬라 호실적에 어제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도 워낙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2차 전지도 다시 떨어졌던 이유가 10월 초 들어서 다시 조정받았던 이유가 전기차 판매에 대한 의구심이었는데 이 의구심을 테슬라가 좀 해결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전 고점 정도까지는 차근차근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가 언제쯤 돌릴 수 있을지, 삼성전자의 수급적인 턴어라운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가의 턴어라운드 이게 국내 증시 코스피의 턴어라운드를 만들 수 있고 2600선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수를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가장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윤정식 상무께서도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많이 해주시는데 미국장도 딱 그런 부분에 따라 연결이 됐었고요. 또 2차 전지에 대한 오늘 긍정적인 흐름까지 내다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이 배당주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찬바람 불면 배당주, 그래서 배당주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승과 외국인 수급 이런 부분들 좀 구체화해서 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충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수급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업황에 어떤 종목이 될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증시의 대표적인 격언, 특히 국내에서 증시 대표적인 격언 중에 찬바람 불면 배당주 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배당 이 기준일이 2월로 4대 은행지주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배당 기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찬바람 불면 찬바람이 아니죠. 이제는 찬바람이 아니라 눈이 내리면 배당주 사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찌됐든 찬바람 부니까 배당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은행지수, KRX 은행지수 보면 9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은행지수가 4.33% 상승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졌을 때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특정 종목들을 묶어놓은 이 지수가, 섹터별 지수가 4% 상승했다라는 건 결코 작지 않은 거거든요. 이 4%가 상승을 했는데 종목별로 따졌을 때는 보통 그러면 이 지수를 따졌을 때보다 종목으로 가게 되면 곱하기 2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은행주들은 한 7, 8% 정도 상승을 했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소폭 하락했거든요. 마이너스 0.78%입니다. 코스피가 하락할 때 은행주들 상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올라갔는데 이 4대 은행지주 중에서 특히 대장주 KB금융 밸류업 지수 편입에는 실패했지만 KB금융이 한 달 동안 13.66% 상승했고 하나금융지주가 7.21%, 우리금융지주가 5.72% 상승을 했습니다. 신한지주만 소폭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0.53% 하락했는데 외국인이 다 샀거든요. KB금융은 외국인 1,470억을 샀습니다. 4대 금융지주 다 합치면 3,140억인데 한 달 동안 KB금융 한 절반 정도 샀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산 것 같지 않죠, 체감상. 근데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조 팔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금융주들 외국인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배당주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내년 1분기 배당에 있어서 이런 배당까지도 받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특히 배당주를 상당히 좀 좋아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동 긴장도 있고요. 미국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좀 더 안정적인 투자처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배당주, 특히 은행주들이 가장 먼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은행주들은 여기에다가 실적도 좋습니다. KB금융 3분기 순이익이 1조 6,140억이고요.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이 4조 3,953억 원입니다. 사상 최대거든요. 이익단도 좋다라는 점.
그러니까 보통 배당주 그러면 이익은 상당히 많이 정체되어 있고 성장 잘 못하죠. 둘의 이익이 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확실하니까 배당 금액 보고 은행 이자보다는 좋습니다. 좀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많이들 이 홍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K은행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성장한다라는 점. 4대 금융지주 KB금융뿐만이 아니라 4대 금융지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3분기 순이익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8%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밸류업 기대감들도 있고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은행주 나오고 있고, 은행주뿐만이 아니라 통신주도 같이 나오고 있죠. 통신주도 KT 주가 5.8% 정도 올랐고요. SKT 같은 경우는 뭐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수급적으로는 통신 3사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000억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통신주도 역시 은행주보다는 좀 못하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 통신주도 마찬가지죠. 배당 수익률이 6%대, 평균적으로 6%대의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에 대한 이런 고민들, 이런 관심들 가지고 있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통신 3사 밸류업 공시 기대감까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보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 수급이 단기적으로 확 끝나서 매도로 바뀔 가능성 낮죠. 그래서 좀 탄탄한 이런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런 환경이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주와 통신주 중에 하나가 관심주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SK텔레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통신주들 실적이 좋다라고 은행주들도 좋은데 통신주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5천억이 넘거든요. 시장 추정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 3분기에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AI에 대해서 A-란 서비스를 개편을 하면서 여기서의 새로운 수익 모델에 대한 기대감. 통신주들은 AI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AI랑 가장 잘 접목시킬 수 있는 1번이 통신주거든요. 그래서 통신주들 AI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같은 맥락에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종목을 1월부터 10월까지 쭉 한번 보고 있는데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슬슬 추워지는 거에 따라서 SK텔레콤도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 사실 움직임이 좋죠. 계속적으로 이평선 10월 들어서도 다시 올라가는 9월 달에 좀 조정받았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 고점이 6만 원이 좀 안 되는데요. 연말까지 해서는 사실 22년도 최고가가 6만 1,000원이거든요. 이전 고점, 22년도 고점이 6만 원 정도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보시면 배당까지 나오고 있고 이 배당락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실적이 좋다라는 점,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6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텔레콤은 가깝게 볼 수도 있고 멀리도 볼 수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건설주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건설주 이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사실 금리 인하는 됐는데 그 이후에 움직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좀 더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와 관련지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 전망까지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상무님은 이걸 6월에 가구 수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을 얘기해 주셨고 7월에도 아파트 가격에 대한 회복세를 얘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월에는 어떠한 포인트로 볼까요? 네, 우선 금리 인하를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수도권 중심으로 한 주택 경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떨어뜨렸고요. 이번에 10월 금통위에서 3.5에서 3.25로 금리 떨어뜨렸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딜 걸로는 최근 들어서 좀 전망들이 나오곤 있는데 그렇지만 채권금리도 조금 올라갔죠. 4.21%까지 상승해 놓긴 했지만 어찌됐든 금리는 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주가가 이 건설주들 주가가 좀 덜 오르고 있죠. 올해 좀 생각보다 좀 못 오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PF 그리고 우려감들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생각만큼 좀 덜 따라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성격이 좀 매파적이죠.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하면 비둘기파적이어야 되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발언들과 함께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온전한 그런 효과를 좀 다 받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금융당국에서 대출 규제는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의 전세 대출에도 DSR 적용이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가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
계속적으로 좀 나온다. 그럼 부동산 경기라는 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같이 상승을 해줬을 때 경기가 좀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떨어져야지 상승을 폭발적으로 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된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좀 나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그 주택 경기에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들의 3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딜 걸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한 건설사들 상당히 선방을 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소폭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했었는데 좀 소폭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하더라도 크게 부족할 가능성은 좀 낮죠.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 정도,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해외 플랜트도 있었습니다. 근데 해외 플랜트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있었는데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추가적인 해외 수주가 안 나온 지 시간이 좀 됐고요. 그러면은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마음에 대한 기대심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우디에서도 수주권이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이런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해외 실적, 해외 수주도 내년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화공 분야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조금 줄어들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건설주들의 주가 상승에 대한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부동산이 분명히 수도권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 속도의 문제지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치만큼 못 올라간다라는 점. 그리고 해외 수주 금년에 좀 덜 나왔지, 금년에 못 나왔지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 지금 당장 투심이 확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긴 호흡에서 봤을 때 분명히 좋아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좀 긴 호흡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주로는 GS건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주 말씀을 드릴 때 이 항상 수도권의 주택 착공을 하는 건설주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GS건설도 마찬가지죠. 수도권 착공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고요. 가장 좋은 점은 체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실적과 수주 그리고 재무구조 모두 다 긍정적인 흐름들, 전 사업부가 다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가장 탄탄한 이 수도권 건설자다. 그렇기 때문에 GS건설을 가장 1번으로 좀 보시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S건설도 항상 좀 강조를 해주시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제 바닥 찍고 좀 올라옵니다. 얼마나 보십니까? 네, 횡보 지금 거의 2달째 하고 있습니다. 이 18,000원대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사실 목표 가격은 투심이 조금씩 올라오곤 있어요. 요즘 들어서 연기금도 어제 같은 경우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들도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목표 가격은 우선은 사실은 22,000원에서 매물이 2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는 보여지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투심이 개선됐을 때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 가격 2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건설 쪽과 관련해서 GS건설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 핵심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리온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식품주들 다 올라갈 때 오리온 좀 못 올라갔었는데요. 저는 오리온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해외에서 한국도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도 올라가고 있고 베트남도 올라가고 있고 러시아도 올라가고 있다. 전 지역에 대해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춘절에 대한 효과,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중국에서도 오리온 매출 상당히 큰데 중국에서 춘절 효과 이번에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11월부터 춘절 효과가 가시화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올라가는데 전 사업부가 다 올라가는데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 상당히 좀 안전해 보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좀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품주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리온도 수출주이고요. 그리고 식품주인데 실적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리온이 어제 또 상승폭이 괜찮았습니다. 이제 10만 원 거의 근처까지 가 있는데요. 목표가 얼마 보십니까? 네, 오리온은 이제는 사실은 오리온이 나가 있는 전 세계가 다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긴 호흡에서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 호흡으로 이것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목표 가격은 11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윤정식 상무의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배당과 관련해서 SK텔레콤입니다. 통신사들은 고배당도 있지만 또 AI라는 키워드까지 겹쳐져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연말기까지 6만 원, 그리고 중장기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는 건설 계속 강조합니다. 그중에서도 GS건설 또 나오는데요. 실적과 수주 그리고 재무 구조와 관련해서 모두 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우선은 1차 목표가 21,000원. 마지막으로 이제 수출과 식음료를 좀 합한 거죠. 오리온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주가는 낮은 상황. 거기에 중국 춘절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봅니다. 중장기 11만 원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